자, 이번 시간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내부 적립과 외부 적립으로 나누어져서 회사 내부에 퇴직금을 적립해 놓는 그러한 이제 충당금을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요즘에는 회사 내부에 적립을 하지 않고 거의 다 대부분 외부에 적립을 하죠. 외부라 함은 금융기관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1년을 일하면 한 달치 월급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 놓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 별도로 적립을 하는 제도를 퇴직연금,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원래 예전에는 퇴직급여 충당금, 즉 회사 내부에 적립하는 이러한 제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만큼이 우리 근로자들한테 들어갈 퇴직금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근로자들한테 줘야 되는 퇴직금을 회사가 그냥 써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고 나서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 모아둔 돈이 부족하니까 제대로 주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외부 적립 제도라는 게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외부에 적립을 해놓으면 그 돈은 못 건드립니다. 그건 이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가져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예, 그런 외부 적립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내 적립 한번 보시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액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회사 내부에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부채란에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있다. 그러면 이 금액만큼 회사 내부에 적립해 놓은 퇴직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 적립 한번 볼게요. 보험사나 은행 등의 외부 기관에 퇴직급여액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립제도는 다시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을 DC형이라고 하고요. 확정급여형을 DB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사회적립제도 중에서 확정기여형 DC형과 확정급여형 DB형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을 누가 이 지금 이 퇴직금에 대한 어떤 그 운영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것에 대한 차이가 가장 큽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확정 기여형의 그림을 먼저 보시면 회사가 금융기관에 부담금을 고정적으로 입금을 합니다. 1년을 근무를 했으면 한 달치에 대한 상응하는 급여액을 금융기관에 입금을 해요. 그러면 회사는 그 다음부터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금융기관에 전화해서 우리가 부담해 놓은 그 퇴직금 이 사람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냥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사는 이렇게 부담금만 제대로 이제 납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금융기관에서 받아온 부담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이득이 발생될 수도 있고 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근로자가 지게 됩니다. 이 퇴직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용 지시를 근로자가 해요. 근로자가 금융기관한테 저 퇴직금 이거 뭐 어디에 저거에 투자해 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이 발생돼도 근로자 책임, 이득이 발생돼도 이건 근로자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금융기관에 매달 그냥 일정한 금액만 주면 되고 그 이후에는 근로자 네가 알아서 퇴직금을 굴려라. 이게 이제 확정기여형입니다. 확정기여형이라는 거는 컨트리뷰트 이게 그 지급되는 금액이 고정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회사는 부담금 납입 시에 비용 처리하며 근로자 퇴직 시에 추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부담금 납입 시에 이때 그냥 비용 처리하면 끝. 아무것도 없어요. 확정 기여형 DC형을 선택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재무상태표에는 부채나 자산이나 이런 게 잡혀있지 않습니다. 손익계산서에 퇴직급여라고 해가지고 비용으로 잡혀있게 돼요. 그래서 그냥 부담금 금융기관에 불입할 때마다 그냥 비용 처리하시면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근로자가 퇴직 시에 지급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영 손익에 따라서 변동하는 유형입니다. 그럼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을 할 때는 얼마의 퇴직금을 받느냐? 그거는 근로자가 매달 불입되어 가지고 누적돼 있는 그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을 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근로자가 실제로 받아가는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건 다 근로자의 책임이다라는 거. 적립금 운영 방법은 근로자가 결정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비교해서 우리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DB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누구의 책임이냐 하면 아까는 우리 근로자의 책임이었잖아요. 이번에는 다 회사의 책임입니다. 금융기관에게 불입을 하는데 이 불입한 이후에 이 자산을 어떻게 굴릴지를 회사가 다 결정을 합니다. 운용 지시를 회사가 해요. 회사가 운용 지시. 손실이 발생되거나 이익이 발생되거나 모두 다 회사 책임입니다. 근로자는 내가 퇴직했을 때 받을 급여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는 뭐가 정해져 있었어요? 회사가 금융기관에게 불입하는 돈, 이게 고정되어 있었잖아요. DB형은 근로자가 나중에 퇴직금으로 받을 금액,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게 고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요. 베네핏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근로자가 나중에 받을 퇴직금이 고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DB형이라고 부릅니다. 차이는 아시겠죠? 누구의 책임 하에서 이 퇴직금 운영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게 고정되어 있는지. 회사가 불입하는 게 고정되어 있으면 확정 기여형, 근로자가 받는 금액이 고정되어 있으면 확정 급여형. 자, 그래서 회사는 부담금 납입 시에 이거를 아까는 우린 비용 처리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왜냐면 이거 아까는 그냥 내가 납입하면 끝이었어요. 더 이상의 책임이 없었죠. 근데 이 확정 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납입했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납입한 이후에 내가 이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굴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퇴직 시에 추가 의무가 있어요. 회사가 굴리는 그 금액이 있으니까 회사가 이득을 보던 손실을 보던 어쨌든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너 1년 있다 퇴직하면 얼마, 2년 있다 퇴직하면 얼마, 3년 있다 퇴직하면 얼마, 10년 있다 퇴직하면 얼마, 이 사람이 받을 퇴직 급여액이 이미 고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급여액이 변동에 따라 가지고 퇴직 급여액도 변동이 되겠죠. 어쨌든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이 근로자는 내가 이번 연도에 퇴직을 하게 되면 나는 얼마를 받겠구나라는 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로자가 퇴직 시에 지급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이 되어 있고 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 손익에 따라서 변동하는 유형. 그 적립금 운용 방법은 기업, 회사가 결정한다라는 거. 회사가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더 이득이 났다라고 한다면은 금융기관에 다음 달에는 조금 덜 불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손실이 났다 하면은 더 불입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책임을 누가 지는지와 어떤 게 고정되어 있는지 이걸 포인트로 DC형과 DB형을 비교하셔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불입을 했을 때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불입을 했을 때 DC형은 비용 처리하고 끝, DB형은 자산 처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자산을 굴리면서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 자산이 없어지면서 현금이 나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퇴직금 제도와 비용 처리 방법 한번 볼게요. 퇴직금 지급 방식에 따라서 세무상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이 내부 적립, 오른쪽이 외부 적립이에요. 내부 적립을 한번 보면 퇴직급여가 아니라 급여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 시에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금 부채로 적립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유형입니다. 1년이 지날 때마다 우리 이제 근로자들한테 내가 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니까 퇴직금이 그만큼 더 쌓이게 되는 거니까 그걸 부채로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퇴직을 했을 때 그 부채를 차감하면서 현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이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비용 처리 기능이 사실상 없어졌고요. 따라서 실제 퇴직 시 또는 퇴직연금 가입으로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뭐 몇 %만큼 인정을 해줬다가 아주 예전엔 100% 다 인정해줬고요. 외부 적립이라는 게 없었을 때에는 그러다가 점점 내부 적립 제도가 안 좋다는 걸 알게 되면서 외부 적립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내부 적립을 바로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내부 적립하는 거에 뭐 한 25%만 인정해 줄게, 뭐 20%만 인정해 줄게, 15%만 인정해 줄게, 5%만 인정해 줄게 하다가 지금은 내부 적립할 때 비용 처리하는 것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딱 펼쳤는데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는 반드시 조정명세서에 조정계산서에 세무조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때 이렇게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왼쪽에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퇴직급여 충당금
이렇게 처리해요. 장부에.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퇴직급여 달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부채에 퇴직급여 충당금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비용 처리를. 내부 적립은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무조정이 발생이 되죠. 장부에 비용 계상한 거를 부인하니까 송금불산임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방법은 똑같은 거 지우고 손익항목 지우고 오른쪽에 있으면 부채로 생각하시면 됐죠. 장부에는 부채가 있는데 세법에는 부채가 없다. 그러면 송금불산임, 퇴직급여 충당금, 부채니까 유보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는 내부 적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실제 퇴직 시에 지급하는 유형, 실제 퇴직금 지급 시에 100%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퇴직 시까지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퇴직금 지급할 때는 당연히 전액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실제 지급할 때에는 전액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렇게 비용으로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 실제로 퇴직을 했을 때 퇴충 잡아놓은 거 있으면 퇴충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나가는 금액이 있으면 퇴직급여, 이거 빨간색이라고 생각하세요. 제대로 쓸게요. 실제로 퇴직 시에는 이런 회계 처리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퇴직급여 충당금 얼마 퇴직급여 충당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갔으면 뭐 현금이나 보통예금이나 적어주시고, 초과하는 금액은 추가적인 비용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법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실제 퇴직금 지급 시에 100% 다 비용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현금, 그리고 현금 나간 금액 전액 다 퇴직급여, 이때야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우리는 발생이 되잖아요. 그때 비용을 잡을 수가 없는 거고요.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만 잡을 수 있습니다. 내부 적립은. 이것도 지금 내부 적립에 대한 설명이죠. 이렇게 퇴직금 적립할 때 이렇게, 지급할 때 이렇게. 그래서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거 지우고 손익항목 지우고, 왼쪽은 자산, 장부엔 자산이 있는데 세법상으로는 자산이 없으니까 이금 불산임, 퇴직급여 충당금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내부 적립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으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비용 처리는 할 수 없고요. 실제로 나갈 때 비용 처리가 다 되는 거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퇴직연금 외부 적립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DB형은 회사가 확정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형,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 DC형은 운용 책임이 직원에게 있는 유형이죠. 그래서 DB형을 보시면 외부의 불입 시에 퇴직연금 불입액 100%를 비용 처리합니다. 단 퇴직금 추계액 한도 범위 내에서 불입한 경우에 하나고요. DC형을 보시면 외부의 불입 시에 100% 비용 처리 다 가능합니다. 단 임원 퇴직금 지급 한도 범위 내의 금액에 한한다. 요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살을 붙이는 의미에서 기억해 두시고요. 자, 퇴직연금은 가입 유형과는 별개로 지출금액 전액을 지출한 연도에 비용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DC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비용 처리한다라는 게 이 전의 그림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DB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비용 처리가 되나요?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불입한 금액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자산 잡는다 그랬잖아요. 퇴직연금 자산, 그 금액만큼을 퇴직연금 충당금이라는 부채로 잡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비용 처리 이렇게 합니다. 이런 회계 처리가 불입할 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을 잡는 이유는 우리가 외부에 맡겼고요. 그 외부에 맡긴 자산은 우리 근로자가 퇴직할 때 내가 받아서 줘야 되는 금액이니까 나에게 자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부채를 잡는 이유는 근로자가 퇴직한다 그러면 내가 줄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외부에 맡겨놓은 이 자산을 우리가 받아와서 근로자에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산과 부채를 한 번에 잡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불입할 때 회계 처리가 그냥 이게 끝이에요.
퇴직급여, 현금. 불입시에 회계처리 이게 끝. 얘는 불입시에 회계처리 이렇게 두 줄로, 얘는 한 줄로. 얘는 자산 부채를 잡는 게 없지만 얘는 자산 잡고 똑같은 금액으로 부채 잡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차이를.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외부 적립은 불입할 때 불입하는 금액을 전액 다 비용으로 잡을 수 있어요. 이 불입하는 금액을 결국 전액 다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자산 잡고 난 다음에 비용 처리한다라는 좀 다른 특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부 적립은 결론 지으면 실제 퇴직할 때 100% 비용 처리, 외부 적립은 외부에 적립할 때마다 비용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는 지출 금액 전액을 지출한 연도에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이해가시겠죠? 자,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매년 연봉 계약을 할 때 책정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면 그 책임이 끝나는 DC형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 사업을 초기에 오픈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지나게 되면은 그 퇴직연금을 가입해야 될 때가 옵니다. 물론 이제 바로 가입을 하는 게 당연히 맞긴 맞는 건데 초반에는 약간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끼다가 이제 자금 규모가 조금 커지게 되고 사업의 규모가 조금씩 이제 생기게 되거나 아니면 직원 복지를 좀 제대로 많이 챙기는 그러한 회사들에 있어서는 요거를 이제 가입을 해야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DC형이 좋습니까? DB형이 좋습니까? 이 그림에 따라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게 더 좋은지. 회사 입장에서는요. 웬만하면 저희는 DC형을 권해드리죠. 왜냐면 추가적인 뭐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나는 매달 정해진 금액만 금융기관한테 주면 땡이에요. 나는 더 이상의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이 퇴직금에 대해서. 근데 DB형을 선택하면 매달 불입은 불입대로 하고요. 이 퇴직금에 대한 운용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로 안 좋은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나는 손실을 보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니까 결론은 신경 안 쓰고 편하게 그냥 사실 거면 DC형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라도 내가 조금씩 뭔가 이제 더 운영을 해보겠다. 근데 뭐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까지 퇴직금 운용까지 뭐 신경 쓸 겨를이 있겠습니까? 이거 운용 대부분 다 금융기관에서 대리를 해주기는 하는데 그 좀 골치 아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DC형이 더 좋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번 보세요. 어떤 게 좋은지. 제가 만약에 근로자라면 저는 DC형을 선택할 것 같아요. DB형보다는. 내가 받을 금액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나의 선택에 의해 가지고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운용 수익도 날 수 있는 그 부분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근로자라면. 물론 좀 보수적인 입장의 근로자라고 한다면은 DB형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 DC형이 여기서 그리고 제가 더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근로자 입장에서 DC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까지 해가지고 내가 그 계좌를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DB형은 딱 요것만 가지고 이제 운영이 되는 거고 DC형은 다른 것들과 이렇게 약간 좀 융합을 해가지고 더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RP 계좌나 이런 거를 만드실 때에도 DC형이 훨씬 좋습니다. DC형을 더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자, 충당금의 개요 한번 볼게요. 충당금, 충당부채란 지급 의무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단기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단기의 수익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 적정한 기간 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추정하여 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감가상각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대손 충당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실제로 뭐가 손해가 발생돼가지고 우리가 잡는 거예요? 아니죠. 미래에 이 비용이 발생될 것 같아가지고 미리미리 잡아놓는 거잖아요. 충당금을. 그러니까 충당금을 한 줄로 정의하자면 미리 인식하는 비용이 충당금입니다. 장래에 큰 돈이 나갈 것 같아. 그래서 미리미리 비용을 잡아두는 거예요. 그 큰 돈이 나갔을 때 한 번에 비용을 잡는 것보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조금씩 비용으로 잡아두는 거. 이게 충당금의 개념입니다. 보수적인 거죠. 자, 충당금은 미확정 채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택하고 있는 법인세법에서는 송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에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잡는 게 충당금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충당금을 잡을 때에는 나한테는 이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줘야 될 의무가 없어. 미래에 실제로 내가 어떤 지출을 할 때 그때 나한테 줘야 될 의무가 발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충당금은요. 하나, 둘, 셋, 넷, 5개. 요게 끝입니다. 그 중에서 퇴직급여 충당금도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인정한다라고는 하는데 지금은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하면 전액 다 송금 불산입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회계 처리해드렸죠. 사내적립제도로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때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잡았다. 전액 다 잡아 빼가지고 송금 불산입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충당금은 아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퇴직연금 충당금, 퇴연충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이 아니라 충당금입니다. 요거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 구상채권 충당금, 일시상각 압축기장 충당금. 여기서 일시상각 충당금과 압축기장 충당금은 같은 건데 이게 뭐 일반 자산이냐 아니면 주식이냐에 따라 가지고 용어만 좀 다른 거고요. 요거는 이제 과세 이연이라는 포인트만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요거를 뭐 자세하게 공부하진 않을 거고요.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에 장래 수취채권 등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 또는 손실이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에 대응하기 때문에 요거를 뭐 미리 잡고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 외에 나머지 충당금을 설정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전액 다 송금 불산입을 하게 됩니다. 뭐 재고자산 보증 충당금 요딴 거 설정하면 다 그냥 송금 불산입이에요. 그런 것들은 법에서 인정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게 다다. 이런 것들만 미리미리 비용을 잡을 때 인정을 해주는 거고 나머지 충당금을 통해 가지고 비용 처리를 했다. 그런 거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내 적립제도인 퇴직급여 충당금을 보도록 할게요. 이건 결산 조정 사항입니다. 사내 적립, 회사 내부에 적립하는 거. 현재는 이거 잡으면 그냥 전액 다 송금 불산입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금액이 있는 경우 2016년 이후에는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송금 산입 한도액이 0원이기 때문에 그냥 전액 송금 불산입 유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세무조정 한번 볼게요. 퇴직급여 충당금을 송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초과되는 금액은 퇴직급여로 처리한다. 이거는 여러분 회계학에서 공부를 하고 왔었어야 되는 거죠. 퇴직급여 충당금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800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금이 1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뭐부터 없어요? 퇴충부터 까야죠. 퇴충부터 전액 다 까고 나머지 추가되는 금액은 이때 이제 비용 처리하시는 거죠. 퇴직급여 200 이렇게 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아니 퇴충은 설정이 불가능하다는데 어떻게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습니까? 장부에는 있을 수가 있죠.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2016년 이전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인정을 했다니까요. 전액 다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 한도 내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당연히 남아있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금 먼저 깐 걸로 보겠다. 나머지 초과되는 금액만큼만 이때 비용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 퇴직급여 충당금과는 관계없이 퇴직급여 충당금 총액과 상계를 해야 하며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금도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은요 인별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전체로 운영되는 겁니다. 우리 근로자가 10명 있다라고 했을 때 근로자 A, B, C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한 번에 관리를 하게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세무조정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퇴직급여 충당금을 과소상계했을 경우에 이거는 사실 1, 2, 3, 4번 제가 이렇게 적어놓기는 했지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게 그냥 그대로 회계 처리해가지고 세무조정만 하면 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퇴직급여 지급 시에 세무상 상계해야 할 퇴직급여 충당금보다 더 적게 퇴직급여 충당금을 상계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 과소상계액을 송금불산입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는 장부에서 아까와 같이 현금 1000 나가는데 퇴직급여 충당금을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였어? 800이었죠. 근데 700만 깠다. 그러면 퇴직급여 얼마 잡아야 300 이렇게 잡죠. 세법에서는 남아있는 퇴직급여 충당금 당연히 다 없애야겠죠. 대충 800 까야죠. 그럼 퇴직급여 얼마만 잡혀요? 200만 잡히겠죠. 이거예요. 세무조정 한번 해볼게요. 손익 항목 없애고 똑같은 거 없애고 왼쪽에 있으면 자산이 장부에는 700인데 세법에는 800이야. 그럼 뭐 입금산입 100 퇴충 부채니까 유보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산부채 차이는 유보로 하니까 입금산입이나 송금물산입이나 똑같은 거라고 했고요. 가산조정이면 됩니다. 그냥 세법에서 회계 처리할 거 장부에서 회계 처리된 거 비교하셔가지고 차이 나는 금액 세무조정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볼만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 한번 해보면서 결론 한번 이렇게 내보세요. 뭐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을 과다 상계했다. 반대로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한다. 이렇게 결론을 외우는 것도 뭐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결론보다는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서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런 회계 처리 세무조정이 나오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금 초과 상계,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 지급 시에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기초 잔액을 초과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을 상계한 경우에는 퇴직금 초과 상계액을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한다. 이것도 그 과다 상계와 같은 개념으로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환급액 2월 입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정기 부인액을 추인하게 된다. 정기 송금 인정액의 환급액 입금으로 인정을 하게 된다. 이건 이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퇴충을 설정을 했는데 이 중에서 송금으로 인정을 받은 게 있고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게 있을 거고 지금은 모두 다 송금불산입이지만 예전에는 송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퇴충 1000원을 설정을 했는데 송금으로 인정된 게 한 200 정도가 됐고 인정받지 못한 게 한 800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환입이 됐다라고 해볼게요. 퇴직급여 충당금이 환입이 됐어요. 반대로. 이건 부채를 설정한 거니까 부채 설정한 게 취소되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입금을 잡아야겠죠. 송금. 입금 X. 이렇게. 환입이 됐는데 얼마가 환입이 됐냐 하면은 800이 환입이 됐대요. 그러면 뭐부터 환입하는 거냐 하면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거. 이것부터 환입이 되어야 됩니다. 800. 800이라고 하니까 너무 딱 떨어지니까 900이라고 해볼게요. 1000만큼 설정했을 때 200 송금 인정받았고 800만큼 송금 부인당했어요. 환입이 900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는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거 일단은 800만큼 입금 불산입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만큼만 입금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다리를 맞춰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잠깐 끊었다가 이번에는 지금부터 조금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외부적립제도인 퇴직연금 충당금